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1월 30날, 11월 마지막 날 오전 9시에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네, 거의 11시간 지난 오후 8시 돼서야 이제 내용을 보려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년 만에 들어와서 아이디도 까먹고 한참 헤맸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고 이렇게 해서 PDF 내리면 아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PDF만 다운받았거든요. 네, 합격자 공고 이렇게 났습니다. 조금 보다가 그냥 곧바로 카메라 켰습니다. 녹화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시험이 10월 29일 날 있었고 한 달 만에 이제 발표를 했죠. 525개 시험장이 있었네요. 저도 그 합격 응원하러 잠깐 다녀왔었고요. 지금 보면 1차에 23만 8천 명, 2차에 거의 한 15만 명 지원했는데 결시도 많았고 응시율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2차 시험 기준으로 27,900명, 거의 한 28,000명이네요. 작년에 29,000명이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합격자가, 하여튼 공인중개사가 또 27,916명이 배출을 했습니다. 네,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 얘기고, 최고 득점자 의미 없고, 발급. 네, 발급이 이제 중요하죠. 네, 자격증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실 텐데, 네.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건 작년에는 이제 코땡땡 여파로 좀 이게 많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시험을 쳤고 서울에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은 똑같더라고요. 전원 등기 우편 교부입니다. 보통 한 14, 15 이렇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엄청 추워졌죠 오늘부터.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부산은 보니까 방문 수령하면 무료고 택배 발송하면은 택배비가 수신자 부담이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고란에 이렇게 밑에 보면 택배비 수신자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만 지금 등기 우편이 무료예요. 네, 서울시 좋습니다.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대구도 방문해서 하면은 무료고 택배를 받으면은 무료다. 수신자 부담이다.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택배비 수신자 부담이 전남은 택배비 무료네요. 네, 서울과 전남, 그 다음에 제주도 무료입니다. 서울, 전남, 제주는 직접 가지 않아도 등기나 택배비 무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날 추우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1차 합격자 명단, 이건 수험 번호로만 돼 있으니까 의미 없을 거고 1년 전에 제가 찍었던 거랑 똑같을 거고요. 사진 변경 의미 없고, 통계 자료 신청하면 이게 중요하겠네요. 통계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제가 헤맸던 그거네요. 작년에 합격자 합격 개인 거 본다는 게 그냥 이걸 눌러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거네요. 이번에는 왜 다 이렇게 파일을 올려가지고 했지?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를 볼까요? 네. 이게 왜 총계가 없냐고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내 영상 들었나? 여기 있네요. 27,916명. 강원도가 470명밖에 안 되네요. 인구가 좀 작아서 그런가? 대상자와 응시자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죠. 경기도가 8,700명, 경남 1,000명, 경북 600명대, 광주가 700명대, 대구가 1,200명대, 대전이 600명대, 부산이 2,000명대, 서울이 7,000명대. 서울하고 경기가 좀 비슷하네요. 합쳐서 한 15,000명 되네요. 서울하고 경기만.
세종 335, 울산 424, 인천 1700, 전남 450, 전북 550, 제주 거의 한 300명, 충남 700명, 충북 500명, 기타는 뭘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성별로도 나오네요. 여성과 남성이 각각 절반씩. 이게 보면, 네, 여성이 7만 명 응시를 했고, 합격이 14,000명이고, 남성은 한 8만 명 응시했고, 합격이 13,000명, 거꾸로 더 작죠. 이유가 이제, 그냥 무대뽀로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트북 빌런하고, 또 옆에 이제 뭐 앞에서 나눠주는 팜플렛으로 공부하고 계시던 분,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네, 불합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에는 올려주고, 플러스를 해주고, 합격자에서는 마이너스를 해주시는, 네, 그런 허수가 되는 겁니다. 연령대 한번 볼까요? 연령대. 10대, 야, 이 친구들은 진짜 훈장 줘야 됩니다. 훈장. 야, 이 친구들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합격률이 거의 한 10% 되는 거죠. 그죠? 대상자 기준으로요. 진짜 축하합니다. 10대. 야, 10대. 대단합니다. 네, 우리 10대 때 공인중개사 생각해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네. 20대 3,200명. 여전히 그 취업난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네. 30대, 30대 7,000명이 되네요. 40대, 50대, 역시, 예. 노장은 죽지 않았다. 예. 60대, 노익장을 과시를 했습니다. 1,500명, 예. 만명 기준으로 1,500명 합격률이 15% 넘는다는 얘기죠. 15%가 아니죠. 거의 150%인가요? 예. 그쵸. 아니지. 죄송합니다. 10,000명분에 1,500명이니까 15% 맞네요. 네. 밤이 돼가지고 지금, 네, 피곤한가 봅니다. 70대 37명. 80대 한 분. 야, 이분은, 10대하고 더불어서 훈장 줘야 됩니다. 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90대 시험장에 가셨다는 얘기네. 안 되셨네. 대단합니다, 진짜. 야, 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접수 유형별 2차 시험 합격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01, 02, 알 수 없죠. 1차 시험 면제자에서 합격이, 2차만 친 사람이 17,000명이고, 동차가 거의 1,000명이다. 동차가 11,000명, 2차만 쳐서 합격한 사람이 17,000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1차를 보고 난 다음에 2차를 치면은, 나눠서 치면은 절대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합격률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동차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저도 동차로 합격했지만 32회에서 동차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나눠서 하면은 거의 뭐 2배에 근접되는 합격률 아닙니까? 거의. 네. 시험은 전략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또 볼 게 있나? 자격증 신청하면, 이거는 이제 설레는 가슴으로, 네,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저도 이걸 신청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격증을 신청을 하고 기다렸던 건나? 가만히 있었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납니다. 1년 전이라서. 하여튼 신청했던 것 같아요. 여기 5일간 여기에서 바로 클릭해가지고 신청했던 것 같아요. 네, 각 지자체 합격하신 분들 들어가서 클릭하시고요. 네, 신청해서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고와 딸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34회 준비하시는 분들 저 믿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하나를 더 생각해 봤어요. 기초반에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판단이 안 쓴다. 한 달 지났고 이제
기초반, 입문반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합을 해보면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택배비 받고 고민해 보면서 그 2023년으로 찍힌 입문서 기초서 가지고요. 2022년도에 기초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전년도 거 무료 강의를. 그렇게 해서 기초반을 끝내버리는 방법도 하나의 팁입니다. 또 다른 청기 누설이죠. 그렇지만 사실 기초반이 뭐 꼭 돈 들어야 되는 영역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작심하시고 열심히 하기로 하셔서 등록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트렌드도 업데이트가 됐고 개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고, 또 이번에 그 33회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패턴과 영역들이, 변화들이 이제 그 강의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크게 이격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몇십 년간 강의를 다 해오셨고 그 트렌드와 성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개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보강이 됐다, 이런 게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첨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맥락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과목이 바뀌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특히나 그 뭐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네. 뭐 민법, 법이 바뀔 일이 거의 없죠. 네. 뭐 특별법 쪽에서야 뭐 바뀔 것들이 있지만 기본 베이스, 총칙이라든가 계약법, 물권법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학개론 뭐 바뀔 게 없죠. 예. 그 다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2차 과목은 참고로 뭐 중개사법은 뭐 그 개정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공법 뭐 워낙 법들이 조합이 된 거잖아요. 각각의 법들이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회 대비해서 33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뭐 좀 참고해서 들을 만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고, 공시법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도 그렇고, 세법 아주 판타스틱했죠. 네, 쌍욕 박히는 수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원론적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변화를 기본반부터는 아마 교수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근데 거꾸로 더 기회죠. 34회는 33회가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33회에서 어려웠던 거를 감안해서 출제위원들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34회 세법은 무조건 쉽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이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 안 하고 강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짐작으로 가지고서는 23년도 기초반 교재를 가지고 22년도 교재를 들어도 대세의 지장이 없다. 예, 개정에 대한 거는 꼭 찾아봐야 된다. 네, 그 몇몇 과목들의 개정사항이 있었던 것들만 축약해서 주의하면서 들어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눈치채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 대충 뭐 들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곱씹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기초반 입문반은 굳이 크게 등록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기본반 때 등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12월 말까지 편안하게 대신 강의는 꼭 들어가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초 없는 기본은 없습니다. 입문 없는 기본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공부는 하시는데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연말 분위기 이제 12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서 연말 분위기 취하고 추워서 힘들고 이런 거에 자꾸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이 공부 이 바닥에 들어오셨으면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난 이 한 달, 이제 시작된 한 달이 굉장히 보람되게 보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으셔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이 이제 또 이번같이 휙 지나가면 기초반 입문반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의 기본반이 들어가는데, 기본반 들어가기 전에 기본반도 미리 좀 들어가면서 해놓으시면은 기본반과 이제 심화반 가서 헤매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아예 처음부터 빡세게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 미리 33회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제 영상으로 또다시 이제 뭐 방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재수나 장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명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3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안 열리지? 쫙 열려줘야지. 예, 열렸네요. 네, 이렇게 수험번호로만 나오기 때문에 알 길은 없으만 네, 쭉 네, 299만 8,366번까지 12만 1,001번부터 네, 이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2만 8천 명의 합격. 전년도 2만 9천 명의 합격. 그럼 34회는 비슷하게 내려놔요. 원래 트렌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홀수 때가 거의 10,000명대, 2만 명이 되지 않는 인원을 선발했었고 짝수 때가 2만 명대, 거의 한 3만 명이 되지 않는 인원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 트렌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 말인 즉은 세법은 어렵고 공법도 어려웠지만 나머지 과목이 평이했기 때문에 합격자를 의도적으로 많이 쳐내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도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제 상대평가로 곧 바뀌게 되면 그 전까지 반드시 공부하셔가지고 절대평가 때 합격하셔야 된다. 아까 간단하게 보셨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최우수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게 이 시험의 취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많이 질문해 주세요. 하나의 댓글도 허투루 보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 확인해 본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고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끝까지 강하게 나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끝.